37페이지에 6번 0,1을 지나는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X축에서 만난다 수직으로 이 조건이 주어져 있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K 값을 구하쇼라고 한 거야. 어떻게 풀 거야? 0,1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그지? 근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X축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거야? 두 직선이 X축에서 만나면 X절편이 같은 거지. 야, 이게 X축인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렇게 두 직선이 X축에서 만났다라는 건 이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라고 하니까 1번 직선의 X절편하고 2번 직선의 X절편이 같은 거야. X축이 2에서 만나면 X절편이 같은 거고 Y축이 2에서 만나면 Y절편이 같은 거니까 얘 X절편 구하자. 그러면 얘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빵 넣고 X 구하면 되지. 여기다 Y 대신에 빵 넣으면 얘가 빵 돼. 그지? 그러면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X를 구하면 X가 3 나와. 그러면 X절편이 3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0,1을 지난다는 것은 얘는 또 Y절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X절편이 그쪽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안 보여갖고 X절편이 3,0이고 Y절편이 0,1이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4번으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Y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직선이 되겠네. 그지? 근데 이거를 Y는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3분의 없애기해서 3만 곱할게. 그럼 3 곱하면 X 플러스 3Y는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3도 넘길까? 이렇게 넘길게. 자,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이 직선하고 얘하고 수직이야, 수직. 그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뭐가 성립했어?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 그치? 그거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A 다시는 1 곱하기 1이네. 더하기 B 다시. 그죠? 그러면 이거지? 이게 0이다. 저거 풀면 K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7번은 뭐냐? 그냥 기본 문제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양수 A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점직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B는 루트 얘가 A고 얘가 B다. 그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이 점들 대입하는 거야. 그제? 3 대입하면 12 3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요게 3이다. 그러면 5 분해니까 넘기면 15 될 거고 절대값 안에 거 정리하면 3A 플러스 6이 이거고, 그지? 그럼 절대값이 15니까 3A 플러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15고 넘겨서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5인데 양수니까 플러스 15일 때 구하면 되겠지? 11번 문제는 직선이 3개 있었을 때 이 직선 3개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 그지? 직선이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땠을 때 삼각형을 안 만들어? 평행도 두 개냐 세 개냐가 있는 거야, 그지? 첫 번째는 세 개가 다 평행하면 아무리 연장시켜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지? 세 개가 아니면 두 개가 평행해도 안 만들어지겠다, 그지?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하면 나머지 한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든 삼각형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직선이 요렇게 다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야.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건 뭐가 같았을 때 평행하냐? 기울기지. 그래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를 풀 때는 기울기 찾아놓고 풀면 훨씬 빨라. 얘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얘 기울기 얼마니? 얘 기울기 얼마니? 됐어? 자, 그러면 세 개가 모두 평행할 수는 없겠다. 이미 얘랑 기울기는 같지 않다. 그죠? 그럼 두 개 평행하다라는 건 두 개씩 기울기가 같은 거는 이렇게 같으면 얘네들이 평행한 거고 이렇게 같으면 얘네들이 평행한 거지. 맞지? 그래서 세 개가 모두 평행한 경우는 없고 두 개 평행한 경우에 K 값은 벌써 구했다. K는 2분의 1 아니면 K는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남은 하나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제? 그러면 K가 없는 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 그래서 그 교점을 얘도 지나야 되니까 얘한테 대입하면 돼. 그제?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하고 x 자, 얘네들 연립방정식 빼면 되겠다, 그제? 3y 빼면 마이너스 3 넘기면 4. 또 분수로 나와. 자, y는 3분의 4. 그러면 자, 여기다 3분의 4 넣으면 3분의 10이어야 되니까 3분의 8. x는 3분의 5 아니냐고? 맞아. 3분의 9여야 된다. 맞지? 아, 촬영하고 있는데 틀렸네. 영원히 박해당하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 K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K한테 X 집어넣으면 3분의 5K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5는 0. 됐지? 자, 그럼 3 곱하자. 오케이. 3 곱하면 마이너스 4, 3, 5, 15. 그러면 5K는 넘기면 11. 마이너스 11. K는 마이너스 5분의 11. 그러면 K는 요거 걔네들을 곱한 거 물어봤다. 분수로 나오는 거 맞니? 맞다. 자, 오늘은 이제 축에 접하는 원 생각할 거예요. 축은 그러면 X축하고 Y축이 있으니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 세 가지. X축에만 접할 수 있고 Y축에만 접할 수 있고 X축, Y축에 다 접할 수도 있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거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 그지? X축보다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X축보다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상황을 그리면 X축 위에서 접하면 이런 상황이고, 그지? X축 아래에서 접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정할게. 중심을 A, B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x축 위에 접하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반지름이 어느 방향이 반지름이냐면 요 원의 중심하고 요 접점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요게 반지름이야. 그지? 그럼 이제 생각하고 대답해봐.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야. x축 위에서 접했어. r은 뭐겠니? b겠지? 그지? y좌표가 1이면 요 길이가 1일 거고 y좌표가 2면 요 길이가 2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때 반지름은 x축 위에서는 b야. 그지? 근데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봐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요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뭐니? 마이너스 b지. 그지? 요 y좌표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길이로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양수대가 될 거니까 그때는 요렇게 돼. 그러니까 원이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어쨌거나 요 중심의 y좌표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중심의 y좌표가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 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쨌거나 양수를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 원이 x축에서 접하면 반지름은 뭐의 절대값이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이 중심의 y좌표라는 건 결국 그러면 뭐야? 빈 거지. 그러면 누가 얘기하냐?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심은 a, b야. 반지름은 절대값 b야. 요약하면 맞지? 중심이 a, b지. 반지름은 절대값 b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 나타내면 어떻게 돼?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지. 그럼 원래는 미지수가 원래 몇 개였어? a, b, r 세 개지. 근데 중심 x축에 접하는 원이 될 때는 미지수가 하나 줄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야,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x축에 접해. 그럼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이니까 나는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까?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이렇게 놓겠지. 이해했어?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된다. 미지수가 하나 준다는 거. 반지름을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 y축에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y축에 대하여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하여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 근데 중심을 우리는 똑같이 a, b라고 잡고 반지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y축에 접했을 때 이 접점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이 반지름은 a야 b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b야? a지. 양수. 그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 접하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이 반지름은 a, b,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좌표가 음수니까 길이로는 양수로 바꿔주면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리해보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절대값 A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Y축에 접했을 때 똑같이 중심만 알려주고 중심이 A, B인데 이 원이 Y축에 접해. 이렇게 줬어.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하여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표준형으로 x-a제곱 더하기 y-b 제곱에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미지수 a, b, r 3개가 아니고 2개만 쓰면 된다. 그래서 미지수는 축에 접할 때 하나 줄인다. 됐지?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똑같은 중심을 주더라도 야, 중심이 마이너스 1,4인데 이번엔 얘가 y축에 접하는 원이야. 우리가 이 원을 구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 x 플러스 1제곱 y 마이너스 4제곱 하고 y축에 접해. 그럼 중심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이겠네. 1의 제곱이 r 제곱 값이겠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데 여기를 지우고 x축 y축 여기다 할게. 지금 등쪽에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다 가릴 수 피하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고. 그럼 이제 이건 몇 가지가 있을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일까? 4가지. 4분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1,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2,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3,4분면, 4,4분면 그거에 따라 이제 원을 그릴 건데 1,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부를 거야. 반지름을.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 지금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거야. 원의 중심의 좌표. 잘 봐봐. 요 원의 중심에서 요 x축하고 접하는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고 y축과 접하는 요 점을 연결해도 요게 반지름이 될 거야. 근데 이 길이는 똑같이 반지름. 그치? 그러면 요 길이가 r이지 요 길이도 r이지. 그럼 요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되겠어? r, 되겠지. 됐냐? 그러면 1,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나타내 보면 중심이 r이고 반지름도 r인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걸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뭐라고 세울래? 표준형으로 x-r제곱 더하기 y-r제곱 더하기 는 r제곱. 이해돼? 그래서 1,4분면에서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x-r제곱, y-r제곱, r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거다. 그러면 2,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가 중심이었을 때 길이로 보는 거야. 요 길이 반지름이니까 r이고, 그제? 요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r이야. 그러면 대답해봐. 요 중심의 좌표는 뭐, 뭐니? 오케이. x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i, 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지? 그러면 이 왼쪽에 2,4분면에서 접하는 원을 얘기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이 r이야. 그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까? 중심하고 반지름 아니까 이렇게 하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내용도 모르고 외우는 사람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다 외운단 말이야. 부만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냥 그거에 맞게 풀면 돼. 역사분면에서 접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반지름 가지고 중심 찾아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그게 3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자, 마찬가지다. 중심이 이거라면 요게 반지름이고, 예? 요게 반지름이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이번엔 뭐 되겠어? 그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식을 나타내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r제곱, y도 플러스 r제곱, 그리고 r제곱. 식이 형태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근데 어디는 빼고, 어디는 더하고 빼고, 어디는 더하고 더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걸 외우지 말라고. 사분면에 맞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자, 중심이 여기쯤 있다 치면 똑같아. 그냥? 요게 반지름이야. 요게 반지름이야. 그럼 원의 중심은 뭐야? r, 마이너스 r이지. 그제? r은 양수야. 그걸 가지고 중심의 좌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 그제? 그러면 얘는 중심이 r, 마이너스 r의 반지름이 아니란 말이야. 그제? 그러면 원의 방정식 x 마이너스 r 제곱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요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요렇게 놓을 수 있다.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뭐 연습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거 아닌가?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까지만 세우려고 해. 중심이 이거이면서. 그러면 중심이 이거라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 별로다. 반지름을 정할게. 자, 반지름이 3이고 제 3, 4 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해. 그러면 반지름이 3이다. 그러면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중심이 뭐 되겠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면 중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반지름을 가지고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다 접하는지 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제곱은 9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답은 아니야.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초반부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을 하면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 반지름 r은 양수니까 중심의 좌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사분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 그것만 가지고 식 세울 수 있다. 이해됐지? 이 얘기가 41페이지야. 41페이지. 자,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있거든. 이제 한번 쭉 풀어봐. 막히면 질문해. 자, 지금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개념적으로 따로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너희들이 뒤에 문제를 풀면 유형에서 나오는 문제야. 생각해. 원밖에 한 점 6,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원이 있어.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요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그 거리 중에 최단거리랑 최대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예를 들면 요
요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긴 해. 맞지? 근데 얘보다 조금만 더 가면 얘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요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 근데 그러면 이 제일 많이 이 점을 향해 튀어나와 있는 그 점하고 거리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이 점 이렇게 재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 점이 어디 있냐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거리가 제일 짧을 때랑 길 때가 얼마인지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 자, 잘 봐.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좀 고치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자, x제곱 4x y제곱 마이너스 8y 그리고 10은 이항식 친다. 얘 4 필요해.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얘는 16 필요하지.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쳐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20에서 10 빼면 7.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원에 대해서 중심이 마이너스 2,4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점하고 가장 먼 점을 찾는 방법은 원의 중심이 있잖아. 여기 원의 중심이라면 이 원의 중심하고 저 원 밖에 있는 한 점하고 얘를 연결해. 그러면 선분을 만들겠지.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최단 거리를 의미하고 있지. 그지? 그럼 이게 최단 거리였을 때 이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이 선분이 원과 만나는 교점이 생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최소거리야. 그리고 그 최소거리 떨어져 있는 점은 얘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 밖에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을 연장시켜서 쭉 가면 이게 또 원하고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점까지 이 거리가 가장 긴 최대 거리 떨어져 있는 점은 이 점인 거고 그건 이거야. 이해되지? 최단 거리랑 최대 거리를 찾는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원 밖에 한 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해보자고. D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보고 얘기해봐. 최소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D에서 반지름 빼면 되니? 네. 맞지? 요게 D지, 요게 반지름 R이지. 그러니까 D에서 R을 빼면 최단 거리가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아? D에서 R 더하면 돼. 그게 최대 거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야, 최대랑 최소랑 곱한 걸 물어봐. 그러면 이거랑 곱하기지. 그러면 그건 뭐야?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값이 답이야. 최대 거리랑 최소 거리를 곱한 걸 물어보면. 지금 이 문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 저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 떨어진 최대 거리를 라지 m이라고 하고 최소 거리를 스몰 m이라고 할 때 mn 곱한 게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원밖에 한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제곱해서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D를 구하는 거야. D를 구하는 거야. 6,2하고 그제 원의 중심 마이너스 2,4하고 요 선분 길이가 D잖아. 그러면 X에서 X 빼면 8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면 2 제곱 루트. 그러면
D는 루트 68 이렇게 될 거고 4 곱하기 4는 4, 7에 28 2 루트 17이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소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따로 구한다 치면 D 2 루트 17 빼기 반지름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최대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2 루트 17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구할 것이고 최대 최소를 곱한감 물어보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여기서 구하면 그제 얘가 68 마이너스 10 그러면 58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해하면 돼.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는 중심하고 이 원밖에 한 점을 연결한 그거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돼.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봐. 어차피 나올 거니까 뒤에 가면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래? 자,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직선이 있어. 직선은 다 배웠고 이제 원 배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최대 거리랑 최소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최소 거리는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근데 이거보다 여기 있는 점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울 것 같긴 해. 그러면 여기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있을 거고 반대로 가면 여기 근처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있겠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찾을 거야? 그렇지. 누구야? 나오니? 오. 처음 배우고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중이거든. 원의 중심에서 일단 이 직선까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점직거리로 계산할 수 있는 저걸 구한다. 그러면 저 거리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이 원과 만나는 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최소 거리는 이거겠구나. 맞지? 최대 거리는 이걸 연장시키면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번엔 이만큼이 최대겠구나. 그러면 똑같은 거야. 결론적으로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 점직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원의 중심은 점이고 얘는 직선이니까 거리 공식 D 가지고 루트 A 제곱 B 제곱 분의 절대값 그 공식 갖고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거기에서 R 빼면 최소거리고 거기에다가 R 더하면 최대거리가 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똑같다고. 원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최대거리 최단거리 구하는 거든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최대거리 최소거리 구하는 거든 이론적으로는 동일해. 알겠지? D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면 최대거리랑 최소거리는 구해지는 거야. 됐지? 거기 한 문제 풀어봐. 유형에 있는 거 보는 거야. 47페이지에 21번 하나만 풀어. 47페이지에 21번. 그게 지금 이 문제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는 게 뭐냐면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어. 그래서 또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위치 관계라는 건 교점이 몇 개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건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개 있을까? 세 개 있겠지. 교점이 몇 개?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한 개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지? 직선을 점점 멀리 가져가면 얘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점의 개수 갖고 생각해, 그지? 두 개, 한 개. 여기서 직선이 더 내려오면 그때는 안 만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고, 교점이 한 개일 때 접할 때는 어떻게 풀 것이고, 안 만날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날 때.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의 중심 간 거리, 이제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갖고 구할 수 있고, 이걸 더 연장시키면 여기까지 올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우리가 점직거리 공식 갖고 구할 수 있는 D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끝까지 가면 얘는 반지름이야, 원의. 그지? 그러니까 원이 직선하고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D랑 R하고 비교하는 거야. D하고 R하고. 그러면 보고 느낀 대로 가면 돼. 그지?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크냐 R이 크냐? R이 커. 요거 갖고 푼다. 요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했어. 그러면 자, 원의 중심에서 요 접한 요 접점까지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이게 될 거고, 근데 이건 반지름이기도 하네. 그치?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접하면 D랑 R이랑 같은 거야. 요거 갖고 푸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접했을 때 상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 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 접했을 때 이 직선, 얘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게 접했다라는 건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D랑 R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안 만나면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그지? 그리고 반지름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면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D가 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DR로 푸는 거. 근데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 누가 대답할래?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연립방정식 만드는 거다. 그지? 그러면 원하고, 잘 봐.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될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면 그게 2차 방정식이야.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봐. 2차 방정식의 근의 경우의 수는 실근 2개, 아니면 중개, 중근, 아니면 허근이면 실근의 개수는 빵개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아니면 접하면 1개 아니면 실근이 없으면 이렇게 돼. 근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1개 가지면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인 거지. 실근을 갖지 않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갖고 풀 수 있어. 원하고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정리하면 그게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갖고 풀어도 돼.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지.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럼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인 거야. 근을 갖지 않으면 그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야. 실근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방법은 DR로 풀어도 되고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풀든 똑바로만 풀면 답은 나와.
알겠지? 근데 이 D를 판별식을 갖고 풀려면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이항하고 정리해서 식을 정리하는 전 단계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거고 R은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원의 방정식이 얼마인지는 우리한테 주는 값이고 우리가 D를 구해서 그거랑 얘랑 이렇게 부등호 만들고 등호 만들어서 풀면 돼. 그래서 DR로 푸는 게 좀 더 계산 과정은 간편해. D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방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DR로 풀어도 되고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가지고 풀어도 된다.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좀 봐볼게. 자, 책으로 한번 가볼까? 자, 예를 들면 이거 지울게. 우리 책 48페이지 가봐.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우리 3번 갖고 볼까? 3번 갖고 48페이지 3번 보면 원이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 하고 y는 자, 잘 봐. 이 원하고 직선이 주어졌는데 쟤네들의 위치 관계를 말하래. 그러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교점이 몇 개인지 판단하라는 거잖아. 방법적으로 선택합니다. 자, 나는 일단 첫 번째 DR로 풀겠다 라고 결정하면 이제 DR을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 거야. R은 있지, 그지? 그러면 D를 구해야 되지. 그럼 D는 뭐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1,0이지. 직선 넘겨서 2x-y 이래놓고 우린 점집거리 B 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대입하면 2 빵 3 그러면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지. 그지? 그러면 D는 루트 5고 반지름은 루트 5지.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D랑 R이랑 같다는 거지. 그럼 D랑 R이랑 같으면 위치 관계는 어떻다? 접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걸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으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좋아. 만들자. 연립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 y는 2x 플러스 3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니까 연립방정식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대입법 y 대신에 여기 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넣으면 x-1 제곱 2x 플러스 3의 제곱은 5.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야. x제곱이랑 4x제곱이랑 5x제곱 마이너스 2x 나오고 6이 12x 나오니까 10x네 1, 9, 10 넘어오면 4 맞지? 5가 5점. 야, 내가 오늘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0, 5, 5 오케이. 그 다음에 1, 5, 1, 5 하면 5 더하기 5 하면 10 되겠다. 맞지? 맞지? 아, 이거 왜 근육이 이거 완전 제곱 씨. 알겠어. 5로 나눠. x제곱 2x 플러스 1은 0. 판별식을 써도 0 나오고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x값이 하나라는 건 교점이 하나니까 x좌표도 하나밖에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 판별식으로 풀기로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풀어볼게. 판별식 연립방정식은 다 정리됐어. 4분의 d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0 나왔어. 그리고 판별식이 0 나오면 얘네 둘은 접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어떤 게 더 편해? D 갖고 푸는 게 더 편해. D만 계산하면 돼. R하고 비교할 거니까. 근데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으로 풀려면 연립방정식 세워야지. 연립방정식 정리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판별식 판단하는 거니까 과정상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조금 더 가야 돼. 그래서 DR로 푸는 게 쉬워. 근데 이런 경우를 만나. 생각해봐. 원이 있는데 야, 원 밖에 한 점에서 만약에 뒤에 접선 가서 하자. 지금은 얘기가 좀 중간에 뗄 것 같으니까 이해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 보여준 거야. 그게 지금 48, 49인데 자 위치 관계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건 그걸 판단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가봐. 49페이지 가봐. 49페이지 가서 하나씩만 골라서 좀 풀어줄게. 자, 49페이지 가면 13번 좀 봐봐. 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세 가지의 경우에 K를 구하라 그랬지. 그제? 그러면 그쵸 한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하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하고 자 결정을 해야 돼.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풀 건지 DR로 풀 건지 결정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는 DR로 푸자. 반지름은 루트 8이니까 2 루트 2잖아. 그럼 우리는 D만 구하면 돼. 그러면 그 D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야. 그럼 원의 중심은 깜빵이니까 0,0으로부터 요래 놓고 D 계산하는 거야. 그럼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빵 대입하고 빵 대입하면 K밖에 안 나와. 그지?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 요게 D야. 맞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날 때라 그랬어. 그제?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게 D 루트 5분의 절대값 K하고 반지름 루트 2 루트 2하고 놓고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D하고 R하고 누가 큰 거야? R. 그러면 D보다 R이 크다. 이제 요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이게 됐지? 그러면 간다. 절대값 K는 하고 루트 5분의 2 항하면 여기에 루트 곱해질 거지? 2 루트 10이지. 야 부등식 배운 거 생각해. K 절대값이 2 루트 10보다 작으면 K는 어때? 마이너스.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에 있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10과 2 루트 10 사이에 있다. 요게 두 점에서 만날 조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쉬워.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걸 같다라고 놔야겠지. 같다라고 놓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랑 반지름이랑 이번에는 같다라고만 놓으면 돼. 그럼 이제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절대값 K는 2 루트 10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만날 때. 그럼 이걸 부등호만 반대로 주면 되지. D가 더 큰 걸로 놓으면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D가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그제? 절대값 K는 2 루트 10보다 크고 절대값이 수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제? 그러니까 K는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큰 것보다는 크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세 개를 푸는데 D만 구해놓으면 그 D랑 R이랑 R이 커, 같아, D가 커. 이렇게 바꿔서만 풀면 되잖아.
그지? 그거 하나하나 풀 때마다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가 아니고.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8번. 거기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한 번씩 보여줄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풀 수 있게. 자, 18번은 x 3제곱 자, 얘네들이 접할 때의 K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어떻게 풀 거야? 접하면 D, R로 따지면 D랑 R이랑 같다. 판별식으로 가면 판별식은 0이다. 그지? 자, D, R로 풀게.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1로부터 이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까지 d는 루트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죠? 그러면 루트 2분의 k 플러스 2 절대값. 요게 d야. 반지름은 루트 8이야. 접하면 같아야 되지. 같다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 절대값 k 플러스 2는 넘기면 루트 16이니까 4고. 그제? 그러면 절대값 띄고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러면 k는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되지? 다음에 20번 만나지 않을 때 20번. 그래서 D랑 R 갖고 푸는 게 좀 더 쉽다.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방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선택적으로 쓰는 거야. 나는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더 좋으면 그 방법으로 해도 돼. 얘하고 3x 플러스. 자, 이번에는 만나지 않으면 D랑 R이랑 놓고 봤을 때 D랑 R이랑 봤을 때 누가 더 커? 만나지 않으면 D가 큰 거야. 그림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지? 그거 뭐 몇 초 쓰면 되잖아. 이게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D는 뭐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요게 D고 반지름은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안 만나면 R보다 D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외운 걸 바로 툭 얘기하라고 쌤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그러면 D 구하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부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그럼 이제 D 계산해야 돼. 그죠? 그러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k. 그러면 루트 10분의 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D 구했지? R은 루트 5지? 그지? 그러면 안 만나면 D가 R보다 크다라고 놓고 이제 이걸 푸는 거지. 맞지? 그러면 루트 10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k 플러스 1 절대값이 루트 50 5루트 2 이렇게 되겠고.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절대값 띄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 알맹이가. 그지? 그럼 어떻게 할래? 알맹이 k 플러스 1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5 루트 2보다는 작거나 또는 k 플러스 1이 5 루트 2 큰 것보다는 크다. 근데 여기서 k를 구하려면 얘만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1을. 그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루트 2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 루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범위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제 거기 페이지 싹 풀어봐. 자, 이제 오늘은 뭐까지 할 거냐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설명할 거고 접선의 길이 설명할 건데 접선의 길이에서도 또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할 거야. 우리 책엔 없어. 근데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해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현이 생겨. 그 현이라는 건 이 원과 직선이 이 만난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 AB 이게 현이야. 그러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피타고라스로 풀어야 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렇게 돼. 그러면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 한다는 걸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있잖아, 중학교 때. 그제?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중심하고 현의 한 끝점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알 거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이 길이를 구하면 나머지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해. 그리고 그 길이에 2배 하면 현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만 좀 체크하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이니까 얘가 루트 8이야. 그지? 그러면 얘만 알면 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원의 중심은 점, 직선, 점직 거리 계산하면 되겠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 마이너스 1,1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한다.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5 절대값이니까 5가 되겠다. 그제? 그러면 유리화하면 루트 5 됐지? 그러면 저 삼각형을 우리가 따로 빼서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생긴 애잖아. 그죠? 요게 A, 수선의 발 H, 원의 중심 O라고 한다면 요게 반지름으로 루트 8이었고 요 길이가 지금 우리가 D 구해봤더니 요게 루트 5가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요 AH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인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까지 거리였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루트 3이니까 2배 하면 저 현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진다. 어려울 거 없어. 맞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반지름은 우리가 아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 갖고만 계산하면 요 길이를 구하고 그거에 2배 하면 현의 길이를 구해줘.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 원 밖에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그 2개의 길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우리가 나타내면 이런 접선이야. 그럼 접선의 길이라는 건 요 접점에서 요 원 밖에 한 점까지 요 거리 요게 접선이야.
그제? 그럼 이게 얘가 원의 중심이지, 그제?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반지름으로 연결하면 얘는 90도야. 그제? 그리고 원의 중심하고 요 원박대 한 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역시나 직사삼각형이 나와. 맞지? 근데 이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문제에서 준 값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원의 중심을 알고 원박대 한 점이 몇 컴마 몇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이 길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거야. 잘 봐. 원이 지금 일반형으로 줬어. x제곱 y제곱 4x 2y 플러스 1은 0. 그리고 그 원바퀴 한점 얘가 지금 3,2야. 접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래? 원의 중심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도 알아야 되니까 이 일반형으로 준 원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반지름 찾아야겠어요. 그지? 그러면 x제곱 4x y제곱 2y 얘 1 갖다 넣어버릴게. 그러면 완전 제곱 되려면 4 필요하지? 양변에 4만 더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반지름의 값이 얘가 2라는 건 알았고 이거 구해야 되지.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원의 중심과 얘의 선분 길이 구하면 되지.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고 3,2 사이의 거리 얘는 x에서 x 빼면 5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면 3 제곱 루트. 그래? 그러면 루트 34.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34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접선의 길이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씌우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현의 길이랑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큰 틀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쓸 거야. 근데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접선에서 그걸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치? 이 반지름 말고 이거 선분 길이 구해서 피타로 접선의 길이 구하면 된다. 이해됐지?